조선일보 문화부장 역임하셨던 이한우 선생님께 촛불 정국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향후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차분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저 짧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이번에 촛불 저거를 보면서 사실은 2008년 광우병 때는 저는 이제 그때는 뭐 조선일보가 그때는 뭐 지금하고 달리 앞장섰다가 뭐 제일 앞에서 얻어맞을 때 저도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맞서 싸우는 쪽에서 저걸 본 적이 있는데 그때하고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촛불 세력을 우선 조금 간단하게라도 분석을 해야 앞으로 이 태극기 운동을 어떻게 더 확산할 건지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보면 대선 불복종 심리가 기본적으로 그 촛불에 깔려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어떤 분 발표하셨지만 사실은 저도 처음에 한 9번 정도는 야, 이거 촛불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저도 충격을 좀 받았었는데 한 2번 보고 나서는 아, 이거 이상하다 그거 이제 느껴서 저는 이제 그 다음에는 뭐 그냥 지켜만 봤는데 사실 그런 세력들 소위 흔히 말하는 중간층이랄까 보수랄까 하는 분들은 이미 촛불에서 다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꼭 새 싸움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번 토요일이 상당히 분수령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최근 한 2, 3주를 보면 최소한 힘에 있어서는 이제 거의 균형 상태를 갖췄기 때문에 어제 오늘 나오는 것처럼 이제 헌재 재판이나 이런 게 다를 가능성도 이제 우리가 바라보게 됐다는 거. 이건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의 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앞으로 계속 끌어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내용적으로 뭐 이미 이제 제가 요즘에 보니까 태극기 집회에서도 꽤 많이 나오던데 적어도 어쨌든 전면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이 태극기 세력은 태극기가 상징하듯이 대한민국 즉 자유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저쪽을 비판할 때도 저쪽에 어떤 반민주적인 행태가 있을 때는 정확히 찾아내서 아주 가차없이 비판하고 정확하게 싸워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걸 이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간 뭐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특히 태극기를 보면서 저는 사실은 95년부터 사실 지금까지 이승만 대통령을 쭉 이제 스타트를 하고 있고 오늘 이 장소도 사실은 헌정회관이지만 우리나라 재헌의회 의장이 누군지를 우리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또 재헌의회 의장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저는 이제 왜 생각을 했냐면 제가 2000년에서 2001년까지 독일의 연수정국에서 지도자 자기들 역대 총리죠. 총리 중에서 누가 가장 위대하냐라는 조사를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압도적으로 과반수 이상이 아데나우를 가장 위대한 총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뭐 그때가 독일 통일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코어를 존경한다고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건국의 중요성을 사실은 여전히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대한민국 수립이냐 어쩌고 하는 데서 이 좌파하고 싸움에서 좀 밀려가지고 다시 어정쩡하게 지금 국정교과서 표기가 그렇게 됐는데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탄생이라고 하는 건 1945년부터 48년까지 철저하게 그냥 건국이 아니고 건국투쟁입니다. 건국투쟁. 이승만 대통령의 3년은 정말 건국투쟁이라고 할 수 있는 눈물겨운 거고 그 건국투쟁에 있어서 힘이 됐던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한도 처음에는 국기를 뭐로 했습니까? 태극기였습니다. 자기들도. 근데 결국은 우리가 밀고 나가고 북한은 태극기를 버리고 그러면서 사실 태극기라고 하는 거에 들어있는 아주 제일 중요한 의미는 바로
남북의 싸움, 처음 건국 과정에서 싸움에서 우리가 정통성을 가져온 아주 중요한 그 상징적인 물건이 바로 이 태극기인데, 그래서 아마 누가 이 제안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운동이 태극기를 들었다는 것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국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추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제 저쪽하고 소위 말해서 논리 싸움인데요. 몇 년 전에 그 이승만 대통령을 제가 볼 때 학교에서 가장 잘 조명해 오신 분이 그 한림대 석좌교수를 하셨던 유영희 교수님입니다. 근데 유영희 교수님이 국회에서 국사편찬위원장 하시면서 뭐 발언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세종대왕보다 더 훌륭하다 이랬다가 아주 집단 난타를 당했어요. 며칠 전에 일어났고 제가 바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 100여 명 되는데 이 중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훌륭한지 세종대왕이 훌륭한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거는 뭐냐면, 이게 우리 역사학이라고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이제 그 조선을 그만두고 역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서양도 그렇고 그 중국 역사를 봐도 그렇고, 어떤 나라가 생기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건국자입니다. 우리는 그 건국자가 집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 집이 크든 좋든 거기서 살기 시작하면서 기반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5,000년 역사라고 하지만 말입니다. 삼국시대 빼고 나면 우리 역사에서 건국자는 4사람입니다. 왕건, 이성계, 이승만, 김일성 4사람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에서 져버리면 이승만의 역사에서 사라지는 거고, 그 후의 역사는 김일성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지금 싸움이 진행 중이에요. 지금 우리가 안에서 싸우고 있지만 사실은 여전히 이승만이 건국자가 될지 김일성이 건국자가 될지는 여전히 모르는 겁니다. 김일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아니, 역사는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화폐에 돈이 들어가려면 세종대왕이 들어가려면 그 전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이성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이성계를 좋아하고 누구가 아니라, 역사라는 거, 국가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만든 사람이 가장 위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임금이 나와서 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다시 끝나고 나서 그 교수들한테 물었습니다. 이승만이 위대합니까? 그레이트죠. 이건 뭐 단순히 호불호를 떠나서 누가 더 국가의 기여도로 볼 때 세종대왕이 그레이트합니까? 이승만이 그레이트합니까? 한 15명 정도가 그래도 손을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틀을 정확하게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바꾸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외연을 넓히고 하는 게 앞으로 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그러면서 우리 변희재 씨나 또 아까 박상현 주필도 그렇고 사실 아주 가깝고 뭐 이런 문제들을 사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에서 저는 너무 믿고 있습니다. 아주 잘 하고 계신데, 이 확장을 위해서도 태극기의 뿌리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그 소위 말해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촛불에 갔다가 지금 어찌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쪽으로 오게 할까요? 저는 뭐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태극기 사랑하고 지금 하고 계시는 애국과 그리고 자유와 민주의 원칙을 지키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두고두고 이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탄핵 정국의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헌법 정신, 건국의 정신을 후세들에게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어떠한 그런 결과로 사태가 여기까지 왔다는, 물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추운데 영하의 날씨에 길에서 이렇게 집회하다가 이렇게 안락하고 따뜻한 곳에서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있으니까 감개무량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뜻깊은 행사를 마지막으로 이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좋은 자리를 우리를 초대해 주신 윤상현 의원님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이 미국의 그 워싱턴 미모리얼이라는 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항상 거룩한 희생과 행동하는 양심에 의해서 지켜졌습니다. 우리 태극 운동, 태극기 아래 뭉쳐있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한 분 한 분 애국자들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고맙습니다.